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발표자와 특별히 논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가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재강조를 하거나 보충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6.25 전쟁에서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것이 미군이 개입해서 그랬고, 미군의 개입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절대 무기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50년대 중반부터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자 폭탄도 만들었고 수사 폭탄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고, 고농층 우라늄을 만들어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탄두를 가볍게 경량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고, 다량화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습으로 다양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고, 비행기에도 실을 수 있고, 야포에도 실을 수 있고, 이렇게 등등으로 된 상태까지 이르렀다. 자, 그러면 왜 북한의 핵을 보유하려고 했던가? 우리 두 대표께서 조원진 대표님하고 허평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 체제 보장을 위해서거나 대미 협상을 위해서다. 체제 보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북한의 주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인질로 만들어가지고 공포정치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정권을, 악독한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밖에는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대미 협상은 이제 북한과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 절대 무기를 가졌으니까, 자, 미국하고 같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나중 군비 통제 협상을 통해서 맞짱 한번 뜨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 하는 꼴을 좀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이미 또 두 어른이 또 말씀하신 건데, 제2 한국전쟁을 재발하기 위한 최고의 수준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6.25 전쟁에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것이 절대 무기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절대 무기를 가지면 미군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북한이 먼저 전쟁을 재발했을 적에 미군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오키나와든지 동경의 동경의 항만이라든지 저기 뭐 하와이라든지 미군 기지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갈 수 있겠다. 또 하나는, 그럼 미리 또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군사 합의서인지 뭐인지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침공 루트를 말하자면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장 해제시켰어요. 뭐 초소도 없애고 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2, 3일 전인가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서로에게 초소 없앤 거 또 다른 거 또 뭐 지뢰 제거한 거 이게 보니까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서 안심해야 된다. 이건 어린애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공격자가 침공자가 다시 사용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장애물을 없으면 좋은 거지. 장애물이라는 것은 방어자한테 필요한 거죠. 방어자한테. 예, 그래서 방어자의 전방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킴으로 해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뒤집지고 들어와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대 무기를 확보하면 미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2 한국전쟁을 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지적할 게 있어요. 문재인이 뭐 개상한 짓을 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연합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사성장군이 해가지고 지휘한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대단히 중대한 여기 함정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육해공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구성군이라 그래요. 이 구성 그러니까. 지금도 구성군의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은 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군 사성장군이에요. 해군이나 공군은 멀리 있으니까 한국 해군이나 한국 공군이 지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군 장교가 지휘하고, 지상군은 한반도에 와 있으니까 또 앞으로 한반도로 들어올 거니까 대한민국 사성장군인 부사령관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직접 지휘하게 돼 있어요.
지휘하고 지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 8군들, 추가로 들어온 미군들을 한국군이 지금도 지시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가 이 경우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만 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이것까지도 물러나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주성에 위반된다, 뭐, 이딴 소리 해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성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지휘하니까. 그런데, 최고사령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군 사성장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됐을 적에는, 우리 군대가 기본적인 의무 중에서 억제와 방위라 그래요. 그 외에 뭐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억제와 방위. 이거는 뭐 공식이에요. 우선 억제라는 건 뭐냐?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어느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든지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건 억제가 실패한 거예요. 뭐 억제가 실패하면 연속적으로 방위 조치를 강구해야 돼요. 실제 싸우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러면 연합사 사령관이 만약에 북한이 침공을 했는데 억제에 실패했다. 침공했으면 실패한 거다 말씀이죠. 침공 못하게 해야 되는데 침공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미국 군사 자원을 한반도에 와 있는 거라든지 일본에 있는 것인지 뭐 오키나와든지 하와이든지 하여간 끌어들이는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 억제의 책임이 한국군 사성장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북한이 침공해서 실패했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군이 싸워야 돼. 한국군 가지고. 미국과 왜 이제 북한이 침공해서 좀 도와달라, 좀 돌아라. 미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책임이 없는데, 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없는데, 그래서 그럼 미국 사정을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동개입의 보장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전방위했던 부대를 후방으로 빼고 해서 소위 우리가 이제 인계철신이라고 그러죠. 트립 와이어라고 하는 효과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하물며 정원하는 군사력까지도 정원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미국이 개입할 의무가 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한국전쟁으로 가는 길을 이제 문재인이가 또 따가지고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한국 안보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정렬 박사가 지금 말씀을 하셨죠. 준군사, 이제 논문에는 준군사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김정은이하고 김정은 강진파 세력을 제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걸 레짐 체인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변경, 레짐 체인지인데, 유 박사는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뭐 새로운 한로가 개척되겠죠. 두 번째는 군사방법이라고 제시했어요. 군사방법은 지금 말씀 안 했고, 논문에는 살짝 비쳤는데, 군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했는데, 제가 제안한다면, 우선 선제 타격을 범위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선제 타격을 주장해온 선제 타격 주창자이고 선제 타격 논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방 타격이고 하나는 선제 타격이에요. 예방 타격은 영어로 프리벤티브. 그건 뭐냐면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뭐냐면 전쟁을 예방하는 거하고 예방 전쟁하고 혼동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고 예방 전쟁은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 예방 전쟁은 뭐냐? 예방 전쟁은 한참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선제 타격은 영어로는 프리엠티브라고 해요. 프리엠티브는 뭐냐? 즉각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전쟁, 선제 공격, 선제 타격 뒤에 그는 뭘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방위적인 내가 살기 위한 방위적인 행위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방위적인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이제 요건이 있어요. 요건 뭐냐? 긴급한 상황이 돼. 긴박해야 돼. 저기 나를 침공하고 있다. 침공하려고 한다는 긴박한 상황이 돼. 두 번째는 다른 수단이 없다. 내가 먼저 때리는 거에 다른 수단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때리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것을 창조한다. 결과가 좋은 걸 나타낸다.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시설 우리가 때리는 건 선제 타격의 정당성이 있어요. 왜? 북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어쩌고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 자체로서
선제 타격할 명분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요새 또 선제 타격 명분이 또 하나 생겼어요.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 많이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하나의 특별한 그 악의 정권이 그 나라의 국민들을 인권으로 탄압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제 타격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요새 주장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 했고, 또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세계 최악의 국가이고, 이 두 가지로다가 선제 타격이 가능한 것도 가능합니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제 타격하느냐? 우선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사가 혼자 살 수도 있어요. 미국하고 연합해서 살 수도 있어요. 미국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선제 타격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적인 효과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제 타격하겠다 하고 공간을 치는 거예요. 만약 북한 너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험실이 있고 시설이 있고 또는 뭐 기지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때려 부수실 적에 방사능이 생겨서 북한이 피해를 보면 그건 전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북한이 대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기지가 한 12개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12개 있는데, 요새 뭐 한 2개인가 동쪽에 있는 거 하나하고 서쪽에 있는 거 뭐 영변 하나하고 폭파시켰죠. 이미 쓸데없이 된 거예요. 이제 폭파된 거예요. 2개 폭파시켜도 11개 남잖아요. 그러니까 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이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해서 선제 타격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공간을 치면 북한이 야 진짜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처럼 공간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북한이 진공하거나 진공하지 않거나 간에 북한이 자꾸 핵무기 해가지고 공간을 치면 실제 때리면 돼. 때리면 되는데 중국이 개입해서 어떻게 할까? 중국 염려할 거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무모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중국한테 미국이나 한국이 통보하면 돼. 우리가 북한이 이래서 타격하겠다. 중국 나한테는 피해 안 준다. 통보하면 돼. 합의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선제 타격을 실제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일단 우리 정책이라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으니까 선제 타격을 실시하기 전에 선제 타격 한다고 북한한테 공간을 계속 치고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